인천 지역 학생 100명 중 1명이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학폭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오는 2040년까지 3단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 동행카드가 내년 1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시범 기간 인천시와 김포시에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실무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한파주의보와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추위가 지속될지 조심해야 될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얼마 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1.9%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치였는데요. 지역의 사정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이세진 기자 화상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인천 지역의 학교폭력 실태 결과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인천 초중고 학생 100명 중 1명 이상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8만 명 가운데 1.6%인 2,900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해 전에 유사 방식으로 조사했을 때보다 400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올해 피해 응답률은 전국 평균 1.9%보다는 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인천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경우는 초등학생 군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3.2%가 그렇다고 답했고요. 그 뒤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피해 유형으로 보면 언어폭력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신체폭력과 집단 따돌림도 각각 18%와 14%로 둘을 합치면 전체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신체폭력과 집단 따돌림 이 두 항목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대에서 30%대로 늘어난 겁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장소로는 교실 안이 가장 많았고 복도와 계단, 운동장과 체육관, 강당처럼 학교 안을 지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학교폭력 장소로 학교 안이 지목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니까 이 학교 자체가 보호의 울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교육청과 학교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책들은 없는 건가요? 인천시 교육청은 우선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내년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대응책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가장 먼저 그동안 시범 운영을 해왔던 인천형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고 전담관을 통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여기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들도 함께 하게 됩니다. 교사들의 업무였던 학폭 조사 업무를 전담관에게 맡겨 체계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육청은 또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갈등 조정 전문가도 따로 지원을 합니다. 이와 함께 캠페인이나 상담 같은 부수적인 업무들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교육청 차원의 굵직한 대책들은 예방보단 사후 대책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근절에도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최근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드라마가 방영됐다는 점을 원인으로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회적인 민감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 만큼 좀 실질적인 대책도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인천항 상상 플랫폼에서 재물포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습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 원도심과 문화관광, 산업경제와 내항개발 등 4대 미래 솔루션과 65개 주요 사업 추진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우선 1단계로 오는 2026년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내항 18부두 개발, 인천역과 동인천역 복합 개발 등을 추진합니다. 2단계로는 2030년까지 내항 2, 3, 6부두와 큐브 개발 등을 진행하고 마지막 3단계로 2040년까지 신설 철도망과 마리나 시설, 산업혁신밸리 등을 구축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 동행카드가 내년 1월 27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후 동행카드는 월 6만 2천 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3천 원을 추가하면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비스 시작 닷새 전인 1월 23일부터 모바일 카드 다운로드와 실물 카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물 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에서 8호선 역산의 고객안전실에서 3천 원에 판매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시범 기간 인천시와 김포시에서도 기후 동행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시정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이 이번 주 수도권 대중교통 운영 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시정혁신단은 하나의 교통생활권으로 묶여있는 인천과 서울, 경기 지역에 보다 효율적인 교통 운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오는 21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천시정혁신단뿐 아니라 인천연구원과 서울연구원 관계자, 지자체 교통부서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부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부천시 교통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부천시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간선 급행버스 BRT 노선 변경, 부천 대장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변경, 시흥나들목에서 대하 교차로 구간의 상습 정체 문제 등 그동안 잇따랐던 시민 민원을 위주로 대광위에 건의했습니다. 특히 부천시는 인천공항으로 이동할 때를 예로 들어 시내버스 수화물 크기 제한, 통행 소요시간 과다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강조하며 광역버스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용익 부천시장, 설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희엽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주영,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발생한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 고장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김포에서는 지난 18일 오전 7시 25분쯤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가 공기압 저하로 비상 정지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열차 배차가 지연되고 승객들이 약 15분간 열차 내부에 갇히는 등 출근길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부 시민은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김포 교통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출퇴근길이 말이 되느냐며 정말 대형 사고가 나야 그때 가서 책임만 따질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지난 15일 혼잡도를 완화하겠다며 서울 지하철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 증차 국비 지원을 발표했지만 같은 날 예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국토위에서 통과된 100억 원 증액안에 수용 불가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히며 부처와 협의도 동의도 되지 않은 내용을 무책임하게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 김포시에 5호선 노선 즉시 확정과 예타 면제를 통한 최단 시간 건설을 위한 공사 계획 수립, 올림픽대로와 김포 한강로의 BTX 노선 신속 추진과 올림픽대로 및 김포 한강로 확장, 광역버스 노선 신설,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 정밀 안전점검 즉시 실시와 안전인력 확충, 위탁 운영 추진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와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파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12월 초에는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최근에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이제 시작됐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겨울 아직 안 지났는데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평년보다 높은 겨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금 기온이 뚝 떨어졌거든요. 이 기온 하강 이전에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을 보이다가 며칠 사이에 한 20도가량 떨어지는 급격한 기온 하강 때문에 유난히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이 정도 추위가 이제 전형적인 우리나라 추위고요. 지금 현재 나타난 이 기온은 평년보다는 분명히 낮은 기온 속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겨울 전체적으로는 과거 겨울보다는 평년 그 기온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갑자기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경우에 한파특보를 발령하죠. 얼마나 추울 때 내리는 조치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한파특보는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호우특보도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있듯이 한파주의보, 한파경보가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10도 이상 떨어져서 이틀 이상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요. 15도 이상 떨어질 때,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한파경보가 내려지는데 문제는 이제 떨어질 때, 그 여름에는 뭐 예를 들면 35도의 기온을 보이다가 25도로 떨어지면 10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떨어진 25도가 한파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파는 이제 겨울철에만 한파특보는 겨울철에만 발령이 됩니다. 네, 한파 날씨에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해야 할 텐데요. 주의할 점이 있다면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 한파음으로 닥칠 때는 이제 그 어린이나 노약자는 그 급격한 추위에 몸이 적응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각별한 보온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추위가 찾아올 때 우려되는 게 동파거든요. 수도관, 계량기 이런 그 노출된 곳은 그 보온을 잘해서 이 강한 이런 정도의 한파가 왔을 때 꼭 그 동파 사고가 나는데 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만약 얼었을 경우에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에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붓는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여야 되고, 좀 여러 날 장기간 집을 비울 일이 있을 때는 그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흐르게 만들어 놓는 그런 어떤 동파 예비 방법이 있고, 불필요한 외출 가급적 노약자는 삼가고요. 모자, 장갑. 그래서 각별히 보온에 신경을 써서 그 저체온 그런 질환 예방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이번 추위는 그럼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전망하시나요? 네, 이번 추위는 21일 목요일 날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 해가 떠 있는 낮에도 영하 8도에 머물러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부터는 서서히 오름세로 돌아서겠지만 아직은 그 영하 10도 안팎의 그런 강한 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24일부터 기온은 낮 기온이 영상 1도로 회복이 돼서 이제 기온은 올라가서 이번 추위가 누그러지는 시점은 24일부터 될 것으로 보여서 그 정도 추위가 이제 기온이 오른 뒤에 쭉 이번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에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대상지로 인천 계양구와 경북 포항시, 전북 부안군, 경기 하남시, 전국의 4개 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무주택 고령자를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공동사업 시행자와 사업비 분담금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